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 노영래 PB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또 생생한 네. 아시아 시장의 그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네.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드리면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PB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의도 영업부에 오시면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취미로 투자서를 하나 썼는데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신흥국 아시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네. 거의 인도네시아 시장의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러시아와 강경한 협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에 이제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인도에 행한 50% 고율 관세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현황을 짚어주시면서 이런 긴장 상황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통 브릭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인도라든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 이 전통 브릭스 국가들은 트럼프에 굉장히 찍힌 상황인 거죠. 그 브릭스가 조금 제3세계에 조금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국가들을 더 받고 그랬는데 그 신규 가입한 국가 대비 기존 브릭스 국가들이 굉장히 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관세를 조금 많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을 과정에서 조금 자국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정도로 조금 대놓고 약간 좀 라이브 쇼로 모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인구가 가장 많은 아주 유망한 국가지요. 그런데 덩치는 크지만 이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조금 잘 휘두르지 않고 러시아로 원유를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자기가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이제 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 있어서 인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너 50%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강경한 관세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어쩌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또 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좀 완고한 협상가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인도 나름대로는 아까 뉴스에서도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하고 한번 잘 풀어보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좀 탄탄하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정치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렇게 좀 잘 구축을 해놓은 상태여서 지구전이 가능한 성격의 리더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50% 일단 해보자. 이렇게 좀 지구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브라질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죠. 브라질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좌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죠. 모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진핑처럼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너 4년짜리 대통령이잖아 이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은 지구전이 가능한 유형의 리더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 원래는 굉장히 국경에서 싸우고 몽둥이 들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서. 근데 이제 조금 자기들끼리 좀 뭉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중국하고 인도가 5년 만에 국경 무역과 직항 항공편 재개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그 이제 우리는 아시아라는 한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형 네. 내가 지켜줄게 예. 하면서 네 서로 이제 협상을 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네. 어떻게 보면 아시아 내 무역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계 구조가 정말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아니 그 중국하고 인도가 원래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뭐 직항도 원래 직항 안 됐거든요. 그 그렇죠. 두 나라 네. 직항 항공편도 안 되고 무역도 정말 뭐 예, 그 서로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전통 브릭스 국가들끼리 러시아 힘들대. 그러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원유를 사주고 러시아산 원유를 세탁해가지고 돈 주고 지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신흥국에도 뭐 굉장히 덩치가 큰 중국, 인도, 러시아, 뭐 브라질, 남아공은 제외할게요. 네, 요 정도가 이제 네 군데 국가가 떠오르고 그 다음으로 떠오른 나라는 사실 그 다음으로 떠오른다기보다는 덩치가 뭐 브라질이나 좀 더 클 수도 있는 인도네시아를 보면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하고 그냥 세트로 그냥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으름장을 놨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맞춰드릴게요. 뭘 원하세요? 잘 맞춰줬잖아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베트남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다 해서 막 그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조금 할 말이 많은데 그 일단 리더십의 성격이 프라보라는 대통령 자체가 좀 미국이나 좀 미국 기업가와 좀 코드가 좀 잘 맞는 유형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 수하르토의 그 사위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예전에 그 군인으로서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체가 그 뭐랄까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코드가 잘 맞는 유형의 리더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인도네시아 재벌들이 미국과의 그 좀 기업인들 네트워크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전통 브릭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 국가이긴 하거든요. 브릭스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 브릭스 국가들하고는 따로 노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으쌰으쌰 같이 이렇게 뭉쳐보자 했는데, 일단 두고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라서 좀 결이 좀 국가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덩치가 큰 우리 중국과 인도가 사실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에 또 큰 영향이 될 만한 요인이 하나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도의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국을 좀 자세히 보자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당분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라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될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좀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증시 저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용한가요? 너무 네. 조용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들 한국 주식 얘기하고 미국 주식 얘기하고 저도 뭐 미국 주식 좋아한다만 그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아쉽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면은 네. 또 그렇죠.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좀 요청드리든지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제가 지금 좀 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 전 세계 증시 중에 그 1년 정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수가 전 세계입니다. 항생입니다, 항생. 홍콩 항생. 그 다음에 중국 본토 CSI 300입니다. 네. 1년 동안 수익률이 항생 같은 경우는 44%고 우와. 그리고 CSI 300은 35.48%. 지금 지수 얘기하시는 지수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별 종목이 종목이 아니라요. 개별 종목이 아니고. 엄청나네요. 예, 그 다음이 베트남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 한국 주식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있나요? 한국 저기 밑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못 본 그런 아시아 증시에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중국
이번에 믿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묻혀져 있고 베트남 뭐 증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30%가 올랐는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네. 방송을 함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네, 우리 매주 수요일 네. 네, 저희 네. 아주 자세한 네.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텐데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관련 정보가 네. 다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신뢰도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아무래도 좀 신흥국 정보는 뭔가 약간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제가 신흥국 주식에 대해서 책을 써보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뭐 미국 주식은 워낙 정보를 얻기가 편한데 인도네시아 주식을 지금 데이터를 찾는다고? 아니 뭐 데이터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할 때 조금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몰랐던.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그리고 네. 노영래 PB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적 원만하게 협상을 나라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예.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네.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등이 꼽히는데요. 예,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증시 투자 매력도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 베트남은 나중에 한번 VN30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왜 이렇게 올랐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베트남 지금 들어가야 돼?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베트남 증시, 인도네시아 증시 둘 다 이제 최고가를 찍는 상황입니다. 그 역사상 최고가를 전 증시.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좀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작년 수익률은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네. 이게 아르헨티나가 작년에 밀레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뭐 전기톱 대통령이다 하면서 이게 매스컴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아르헨티나 증시 주식은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저는 정말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어디 계셨어요? 저 얘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게 다 지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뭐 한국 주식,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좋지만 다른 곳에도 충분히 많이 있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랄까 좀 정말 얼마나 아르헨티나라는 포퓰리즘 국가를 이제 거대한 경향을 바꾸게 된 그런 약간 좀 그런 획기적인 변화인데 그거를 조금 놓쳐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는 인도네시아 증시에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개별주를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 중에서는 뭔가 모멘텀을 타고 있다. 모멘텀에 조금 약간 괜찮다. 그럼 모멘텀 투자자다? 그러면 베트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베트남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베트남을 보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과도한 상승에 대한 그렇죠. 부담이 된다라고 예, 보신다면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전달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베트남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국이 베트남과 이제 증권시장 4세대 시스템 등 자본시장 부분을 협력하기로 했고 그 네.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보험, 핀테크 부분들에 있어서 예. 굉장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증권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이게 중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외에 싱가포르 하나 추가. 싱가포르 지수도 제가 미처 죄송해요, 말씀 못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실게요. 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싱가포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데 싱가포르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서, 어쨌든 간에 뭐 외국인 투자가 이제 아세안 국가로 이제
오게 되면은 한번 싱가포르는 좀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 허브다 보니까 이쪽 지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로 다시 다시 돌아가자면, 돌아가서요. 네, 그 베트남과 한국 증권 시장 이제 그런 자본 시장 부분에서의 협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 전통 금융권들 많이 가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굉장히 조금 해외 진출로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렇게 굉장히 자본시장이 발달된 나라로는 이게 승부를 걸 수 있을까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정도 이제 인도를 이제 좀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영향은 별로 없겠지만 왜냐하면 하나의 그러니까 게임 용어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본진이 있으면은 그 다른 쪽에서 그 베트남이라는 굉장히 큰 무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2, 30년 뒤를 100년 대계를 놓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만 중장기적으로 네.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투자가 실제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결과로 보여질 수 있을 그럼요. 때인 네. 시점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증권주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 초입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결정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그리고 네.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나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라고 했지만 이미 많은 신흥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올라간다 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올라간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게 전 지구적 상황이라고 봐요. 그 대통령님의 그 바뀐 것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베트남이든 싱가포르든 인도네시아든 다 올랐어요. 인도는 내려갔죠. 인도는 빼고 트럼프한테 잘못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일단 신흥국에서는 일단 신흥국 증시는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유동성 장세 지금 아니냐 해서 지금 기회를 봐야 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지인 것 같다. 아니면은 지금 초입이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 초입이라고 판단해서 주식에 대한 그 비중을 많이 늘리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좀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좀 두려워서 주식이나 이런 좀 자산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많이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손익비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신중하면은 지금은 조금 손해인 것 같다.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감하게 그렇죠. 좀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았을 때 많은 수익률을 거두는 게 중요하고 틀렸을 때 그냥 적은 수익률로 그러니까 적은 손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건데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나도 그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은 교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투자는 못 하시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들 이거 보시면서 내가 교수님이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PB님께서는 네. 미국 증시, 네. 아시아 증시 이제 양쪽에 하나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시장을 선택하시겠어요? 미국이에요? 아시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일단 미국이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매력인데 매력 포인트는 달라요. 미국은 굉장히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주주 대접을 잘해주는 국가예요. 단점은 밸류에이션이 높죠. 반대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장일 것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감이 있어요. 미국 증시 대비해서.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게 주주 대접을 안 해준다. 이게 큰 단점이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약간 좀 신뢰가 없어지거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 장세 초입이라면은 일단은 미국을 먼저 조금
네, 집중을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된 뭐 ADR로 상장된 신흥국 주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커머스 기업이면 우리나라 뭐 쿠팡 아시잖아요. 네. 쿠팡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그렇죠. 뭐 네. 알리바바도 있고 그렇죠. 중국 기업들도 있고. 예,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뭐 동남아의 뭐 대표 커머스 기업인 C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 커머스 IT 기업인 메르카도 리브레 이런 네. 것들 보시면은 뭔가 신흥국에서의 고성장과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그러면 가지 이제 장점을.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 신흥국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아, 그렇죠. 저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미국 시장이냐 신흥국 시장이냐 이게 양자택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그것도 좋지만 좀 절충을 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주무대지만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는 좀 약간 뭐랄까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 골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시아를 지금 네. 열심히 주목해야 네.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것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베트남 그 지수 오른 거 보시면은 선제적으로 많이 올라서 약간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한두 달 정도는 미국으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뭐 저는 아시아를 좋아해요. 그 신흥국 중에서도 그쪽으로 조금 점점 더 포션을 늘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계신 ETF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단기적으로는 베트남이죠. 예, 그 베트남 ETF 티커가 잠시만요. 제가 외웠었는데 VNAM이라고 있어요. 그 베트남.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 중심의 일극화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 그 브릭스 친구들이 이제 너네 안 받아 이러고 뭐 디지털 위안화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안 받아들이면 또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안 받아들이는 국가는 추가적인 관세에 직면할 것 이런 식으로 하는데 들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쪽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그 국제적인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까요? 방산주. 방산주 많이 가긴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틀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전 세계의 그 질서가 바뀐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지금 방산주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유럽의 방산주 라인 메탈이라든지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모멘텀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로키드 마틴 등 방산주에 대한 지분도 확보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 내용까지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혼재한 시장이지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